나의 목표가 당신의 목표로. 네, 라켓 피치.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흥미를 유발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이제 목표 설정 단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청중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컨텐츠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할 내용은 흥미 유발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단계, 스토리텔링을 하는 단계, 바로 이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면요, 어떤 사실관계를 이렇게 밋밋하게 쭉 나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청중들이 흥미가 없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실관계를 적당한 순서로 배열을 해서 굴곡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굴곡이 있으면 청중들은 거기에서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흥미를 느끼면 주의를 하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은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흥미는요, 기본적으로 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 우리가 감각 그 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지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초에 한 400메가 정도 분량의 정보가 항상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 불과 그 2kB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정보만이 이 기억에 저장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뭐 옛날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런 말이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중에 일부, 선택받은 일부 기억만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감각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승인을 거쳐서 기억이 될까? 승인을 시켜주는 그 절차가 과연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승인을 시켜주느냐? 바로 그것이 흥미예요. 흥미. 흥미라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물건입니다. 인간이 어떤 요소에 그 흥미를 느끼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요. 흥미를 느끼면은 그 순간 집중하게 되고요,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그 사실,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뇌 속에서 정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시냅스 경화 현상이라는 거죠. 이 시냅스라는 것은 뇌내 신경절이 서로 만나는 지점, 바로 이 기억이 저장되는 그 장소, 바로 그곳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시냅스가 말이죠, 우리가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집중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시냅스 경화 현상, 얘가 딱딱해져요. 시냅스가 딱딱해집니다. 구워지는 거죠. 우리가 CD 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 그 CD 굽는다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냅스가 구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기억이 딱 들어가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요소에 흥미를 느꼈을 때, 그리고 흥미를 느끼고 인식하고 집중했을 때 머릿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전기화학적인 현상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요소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그것이 오래 기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켓 피치에서 청중들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은 이 라켓 피치를 듣고 나가는 청중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설명한 내용, 여러분의 사업 내용이 고스란히 기억되어 있을 거다 라는 얘기죠. 흥미는 곧 기억과 직결된다.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라켓 피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에게 흥미를 그럼 어떻게 느끼게 할 거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야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그 인간의 문명도 이야기를 통해서 발전돼 왔죠.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전부 다 구전으로 이 인간의 지식들이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 내려온 거예요.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콘텐츠라고 하죠. 콘텐츠. 이 콘텐츠를 적절한 순서에 따라 대여를 하면은 바로 이 스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런 내용으로 스토리를 생성시킬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죠, 주제. 영화로 따지면 뭐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서 이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로버트 태권브이 뭐 같은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 시작하면서 정의는 소중한 것이다. 정의를 지켜야지. 이렇게 나오진 않죠. 단지 그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뿐입니다.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핵심 메시지는 외부로 직접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프레젠테이션 전체의 그 기조를 결정하는 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핵심 메시지 위에서 갈등이 형성이 돼요. 갈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흥미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야기 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있으면 이야기고요.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일 뿐이죠. 우리가 어떤 구경 제일 좋아하죠? 싸움 구경 제일 좋아하죠. 그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요. 저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싸움 구경을 재미있게 보는 거죠. 갈등이라는 것이 이 스토리텔링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스토리가 되거나 좋지 않은, 재미없는 스토리가 되거나가 결정이 되죠. 자, 갈등이 형성되고 나면요, 그 갈등에 의해서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야, 누구랑 싸우는데, 이 사람들 이제 싸우다가 뭐 누구 하나 죽을지도 모르겠어. 어떡하지? 저거 어떡해? 그게 이제 청중들이 느끼는 긴장입니다. 긴장감. 그 긴장감이 이제 극한까지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예. 하지만 사람은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흥미를 느끼게 되죠. 그 순간 이 긴장감이 극도에 도달했을 때 바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해결책, 솔루션이라는 거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소해줄 어떤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라켓 피치에서 이 전환점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업 내용,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환점이 등장해서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긴장감도 같이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다들 다행이다. 저런 게 있었네. 저거 좀 써야 되겠구나. 실제로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변화하겠죠. 세상도 변화하고 나도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 변화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말이죠. 갈등이 생기고 긴장감이 조성돼서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다가 어느 순간 해결이 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는 것. 이것이 스토리텔링이고요. 바로 이 구조가 프레젠테이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국어 시간에 다 배우셨던 거죠. 소설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게 프레젠테이션에 적용된다. 그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만든 예예요. 실예입니다. 지금부터 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은 공해 저감 시스템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이언맨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아이언맨이 아니고 고효율 공해 저감 시스템 다머거 마크2입니다. 분재를 다 먹습니다. 핵심 슬로건, 핵심 메시지, 이 제품의 핵심 메시지 슬로건이 깨끗한 지구를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해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딱 이 슬로건만 들어도 어떤 느낌이 오죠? 네, 바로 이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나 보죠. 처음, 갈등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산업화를 해야 돼. 산업화를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부강한 나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해가 생겨요. 건강이 해쳐져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갈등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요,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또 다른 갈등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시죠. 모두가 공해를 없애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비싸.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도 아주 훌륭한 갈등 관계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나왔던 것보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훨씬 더 흥미로운 갈등 관계인 것 같아요. 돈이 없다. 항상 이 돈이 없다는 게 사람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점점
긴장을 높여가야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혹은 공해가 무서워서 산업화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계속 이렇게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후진국이에요. 긴장감이죠. 이걸 듣는 사람들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긴장감이 점점 올라가죠. 혹은 이런 식으로 긴장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산업화를 합시다. 공장도 짓고 나라 부강하게. 아, 잘 산다. 좋지. 그 대신에 공해가 점점 우리의 건강을 좀 먹고 생활을 좀 먹고 생활 자체는 윤택해졌지만은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 짜증나죠. 아, 긴장되네. 정말 저렇게 되는 걸까? 우리가 나중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네. 짜증을 느끼면서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흥미롭거든요. 끝이 어떻게 날까? 저거 계속 저렇게 가는 걸까? 계속 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다먹어 마크2. 전환점이죠. 예, 전환점에서는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갈등, 그 긴장 우리가 다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라는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여기서 언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다먹어 마크2를 이용해서 우리는 굉장히 저렴하게 공해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산업화도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아름다운 지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먹어 마크2는 그런 아름다운 지구를 만든 대가로 얼마를 벌었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결말이 맺어집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까지 보시니까 마치 이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프레젠테이션 제작하는 것, 짧은 영화를 한 편 제작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실제로 저는 여러분이 라켓 피치를 준비하실 때 3분짜리 짧은 영화를 하나 만든다라는 감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라켓 피치의 스토리텔링을 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페이지. 자, 첫 번째 페이지에는 당연히 처음, 그 스토리텔링 처음 등장하는 갈등과 긴장,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흥미로운 갈등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권투 시합입니다. 이 선수가 오늘 이길까요? 질까요? 이러한 갈등 관계를 조성하는 것과 이 선수가 오늘 밤 20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쪽이 훨씬 흥미롭죠. 단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겼을 때 어마어마한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흥미로운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시라 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당연히 앞쪽에 갈등과 긴장이 등장했으니까 전환점,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등장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아이템을 강조하기 위한 이 핵심 메시지, 지난 시간에 벌써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최대한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그 스펙, 팩트 위주의 스펙을 나열하는, 그 정보를 나열하는 그런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시라라는 겁니다. 즉, 가치, 내 제품이 실제로 고객들에게, 이 청중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보죠. 아이패드 미니 또 나왔습니다. 이 미니의 무게는 308g에 불과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 스펙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청중의 입장에서는 숫자도 기억해야 되고, 가볍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네. 아이패드 미니 2시간 동안 영화를 봐도 팔이 아프지 않을 만큼 가볍습니다. 어떠세요? 이쪽이 좀 더 가치가 높은 쪽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308g이라는 것은 별로 저희에게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게 어떤 무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의 아이템이 이미 등장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 변화하는 고객, 그리고 나와 고객의 이 가치에 대해서, 변화하는 고객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고객과 나의 관계입니다.
고객이 얻는 가치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가격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얻는 가치는 수익, 매출,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과 나의 거리, 이것은 마케팅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관계, 중장기 전략.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결말이지만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이제 라켓 피치 끝나고 다음에는 내가 뭐 하겠습니다. 뭘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투자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파트너십 합시다를 요청하는, 즉 결말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동시에 이 세 번째 페이지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 때 이제 흔히 플롯을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사실 아까 설명드린 그 스토리텔링과 뭐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어요. 갈등과 긴장이 아주 앞쪽으로 당겨올 수도 있고, 엉뚱하게 맨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맨 뒤에 갈등이 쫙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전환점을 만나서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클라이막스가 2개, 3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영화 볼 때 반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영화, 가끔 이제 나 영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쿠 하나 더 있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구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의 구조는 앞으로도 뒤로도 막 기동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갈등, 긴장, 전환점, 결말이라는 이 핵심적인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표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표상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주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love, 그러면 이런 그림이 떠오르고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떠올라요. 레즈비언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는 당연히 저항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저항을 합니다. 그런 저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쇄하는 방법을 알려준 분이 이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세요. 설법이나 설교하실 때 비유를 하시죠. 예, 자, 오늘은 뭐 무간지옥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옛날에 어떤 도둑이 길 가다가 거미를 밟을 뻔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화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먹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비유 기법을 통한 스토리텔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청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표상인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상으로 이 대입해서 바꾸어서 전달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뭐 주로 이제 이런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뭐 속담이나 격언도 쓸 수 있고요. 요즘 인기 있는 영화, 소설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뭐 취미생활 같은 그런 분야, 뭐 요즘 뉴스 나오는 거, 아니면 청중들이 관심 있어하는 어떤 영역,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유를 위한 소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있는데, 이 감정입니다. 감정.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과연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감정이라는 걸 꼭 써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요,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놀랍게도. 네. 실제로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감정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동정심. 여러분, 이대로 나가면 저 어린이들은 다 죽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동정심 자극하는 겁니다. 이 사업 이대로 나가면은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은 지금이 아니면은 이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 조급함을 강조하는 거죠. 불안감, 이런 것도 자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조리함은 없앨 수 있습니다. 정의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성립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자긍심. 이런 요소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나와 여러분은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모두 함께입니다. 유대감. 사실 라켓 피치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정, 가장 강력한 감정은 바로 이 유대감이죠. 감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너무 과하지 않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설득력을 높이고 이 딜리버리가 잘 되도록 만드는 가장 훌륭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흥미 유발에 대한 부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그 슬라이드를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